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현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상 연결 통해서 우리 김영민 DJ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상 연결 진행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뱅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상 네. 연결로 우리가 또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네네. 이게 멀리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화상 연결을 통해서 네. 조금 더 색다르게 또 뭐 종목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매일 이 시간 뭐 동일한 시간대도 1시에 똑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영민한 투자 꾸준하게 좀 시청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굉장히 낯설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매니저님. 우리 국내 증시도 새로운 느낌입니다. 이제 3천 시대를 열었는데요. 오늘 미국 상원 선거 결과 이 발표 이후에도 오늘 또 초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정말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살짝 뭐 장 초반에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긴 했지만 막판에 이제 지수가 조금 고점 대비해서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쵸? 오늘은 뭐 기관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3,000포인트 확실하게 안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네. 방금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 이제 결선 투표가 이제 끝났는데 민주당이 이제 개표율 90%를 넘어가면서 극적으로 이제 두 석 다 이제 역전승에 성공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 그리고 상원 하원 모든 이제 정치 구도를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이제 완성이 좀 됐거든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블루웨이브 때문에 사실은 기술주들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또 증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증세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또 장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은 더더욱 커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오전장에 약간은 좀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990포인트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오늘 우리가 그럼 이제는 네. 저는 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관련주를 더욱더 주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 생각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네. 사실은 이제 바이든 후보의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난다면 어찌 보면 상원을 전부 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더욱더 강하게 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뭐 친환경 관련된 정책 수혜주뿐만 아니라 네.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제법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라, 다우케미칼, 뭐 골드만삭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이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지루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쵸?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장 양시장 간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춰간다는 차원,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대형주들이 한번 급등을 하고 나면 뭐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섹터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장비 종목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주신 이렇게 올해 주도주로 또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의 흐름 등을 함께 우리 영민한 투자와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본격적으로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제 서울 바이오시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1월 5일에 매수하셨어요, 매니저님, 그렇죠? 네, 어저께 매수했거든요. 아, 네. 어제 바로 매수한 종목인데 하루 만에 이 종목이 또 목표가 터치를 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서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도 뭐 소개해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다음날 바로 20% 급등이 나왔었고 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서울 바이오시스도 역시나 어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지금 20%가 넘게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이 서울 바이오시스는 이제 기술적인 위치 워낙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바닥권까지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이제 CS 개막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최대주로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뭐 최대 주주가 서울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 반도체도 동시에 같이 이제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서울바이오시스가 이렇게 20% 넘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UV LED가 사실상 이제 코로나19 또 진단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자외선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2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목표가를 제가 23,000원 딱 말씀드렸는데 네. 뭐 하루 만에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는 목표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 차익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익절 가격을 네. 22,500원 정도만 잡아놓고 혹시나 뭐 조금 더 올라간다면 한 24,5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익절 대응 잘 해두시고 네. 목표가까지 추가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 첫 번째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뷰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12월 15일에 언급해 주신 미래컴퍼니입니다. 이 종목 역시 10%가 넘는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네요. 네, 미래컴퍼니도 사실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살짝 좀 누르는 흐름이 나왔어요. 36,000원까지 한 3, 4% 정도 단기 조정이 조금 들어왔었다가 12월 말부터 이제 방향을 좀 잡으면서 V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이는 장이지만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제 특히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울 반도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오늘 제법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미래컴퍼니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강경 수술 로봇을 직접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다비치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로봇 수술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미래컴퍼니뿐만 아니라 뭐 큐렉스와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인공지능 로봇, 특히나 이제 로봇 수술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순세 시장에서 제법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목표가를 이제 45,000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뭐 현재가 대비해서 지금 12% 정도 수익 진행 중인데요. 45,000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네.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마지막 종목 12월 29일에 언급해 주셨던 PNT예요. PNT 역시 지금 굉장히 순조로운 또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전지 장비 종목들이 그동안에 소재 종목들 움직이는 동안에 정말 좀 못 움직였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을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이어서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면서 무려 13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좀 기록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2차전지 제조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PNT라든지 피로틱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전혀 좀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제법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PNT도 이제 7% 넘게 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상하프론테크도 오늘 제법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장중에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세가 회복되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2차전지 종목들이 뭐 LG화학이 오늘 95만 원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100만 원이 될 텐데 네. 사실상 LG화학도 이제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을 때 60만 원 아래로까지도 떨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그때가 정말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회였다. 지금 벌써 이제 95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 조만간에 이제 100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2차 전지 시장이 뭐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면은요.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PNT라고 할 수 있겠죠. 롤트롤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이제 성공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상대적으로 이 회사는 실적도 정말 좀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이제 제조 장비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좀 뚫으면서 다시 네. 한번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자리니까요. 뭐 네. 잘하면 이번 달 안에 3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목표가는 28,000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받으면은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3만 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NT까지 오늘 세 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뭐 종목 리뷰도 너무 좋긴 하지만 또 실제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매니저님 보고 싶어요.
네, 뭐 1월 말까지는 제가 화상 연결을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보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요.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화상 연결을 통해서 좀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문자 사연 바로 가봐야겠죠? 문자 왔쇼.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매니저님 8642님인데요. 해성 DS 19,29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19,000원대 이제 매수하셨으면 아마 영민한 투자 시간을 보시고 매수가 되신 네.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유니캐스트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해성 DS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부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강하게 올라왔죠. 사실 해성 DS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탑티어 그룹의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그동안에 워낙 좀 못 움직였어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 3주 전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좀 지겹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연말에 이제 LG전자가 마그나와 합병 소식이 좀 나오면서 특히나 또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가 풍기 현상이 생길 정도로 정말 각광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NXP라고 하는 세계 최대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 요 NXP를 인수합병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을 정도로 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분야예요. 단기 고점 뭐 25,000원을 한번 뚫고 나서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오일선 추세선이 저는 아직도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부 눌림목이 좀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익절가를 종가 기준으로 23,000원 정도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이 끝나는 이제 종가 무렵에 23,000원을 강하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네.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성 DS 종목 상담 들어봤는데요. 매니저님, 오늘 사연 하나 또 짧게 또 받고 가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받고 갈게요. 1356님의 사연이고요. SK텔레콤 244,500원의 비중 30%입니다. 얼마에 매도해야 할까요? 네, 244,500원이면 아마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가 이제 막 좀 수익권으로 좀 전환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KT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같이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SK텔레콤이 무려 이제 7%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통신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워낙 좀 못 올랐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대형주들이 저점에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가격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또 통신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KT라든지 LG U+, 그리고 SK텔레콤과 같은 통신기업들은 이제 막 바닥을 좀 탈피하는 시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당장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5G에 대한 투자가 좀 진행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G 투자가 이제 끝나고 나면 투자를 한 만큼 비용을 들인 만큼 이제 회수를 해야 되겠죠. 네. 본격적인 이제 이익의 성장은 아마 하반기 때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건 그만큼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있다라는 얘기겠죠. 저점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네. 보유 관점으로 계속 30만 원 목표치를 설정을 해두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지는 우리 영민 매니저님의 원샷 원키 종목 소개 바로 가볼까요? 이번 주에 원사동출 종목들이 막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이제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인데 그쵸. 사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의 종목들을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어쨌든 추세가 잘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네. 여러분 중소형주 종목들을 잘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15,500원에 한컴 MDS라는 네.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요. 한컴 MDS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글과 컴퓨터의 이제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베디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 운영 체제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 외에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라든지 디지털 TV, 냉장고, 자율주행 등에 응용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중소기업들 중에서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아주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인포뱅크 역시도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향후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납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건데요. 한글과 컴퓨터도 비슷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자율주행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시스템 개발 업체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하고 스마트 팩토리, 이게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정부의 어떤 디지털 뉴딜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쪽이잖아요. ADAS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제 자동화 장비, 로봇 등에 이제 내재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은 이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한컴 모빌리티라고 하는 공유 주차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전국적으로 막 폭설이 와가지고 진짜 주차 대란, 뭐 교통 대란이 그쵸. 일어났잖아요. 사실 이 한컴 모빌리티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차량들이 입 주차를 할 때 자동으로 이제 센서가 이제 감지를 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선결제를 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미 이제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쪽에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22,000명 이상의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한컴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나름대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5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3,8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한끼 종목 속에 들어갔습니다. 한컴 MDS 편입하셨고요. 매수가는 15,500원, 목표가 18,000원 잡아주셨네요. 첫 번째 원샷 한끼 종목 속에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이어지는 서브 원샷 한끼 종목 속에도 바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아무래도 뭐 코스피 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경기 민감주 하나 소개를 해드릴 네. 건데요. 38,000원에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네.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일단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이제 분할되고 나서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섰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작년 이제 2020년 초에 무려 1,600원까지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추세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고, 굳이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께 이제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블루웨이브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계 장치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에 대한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됐을 때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캐터필라라는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장비 기업이 오늘 5%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금 펼쳤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상원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 얘기를 벌써부터 했었잖아요. 작년 12월 말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키고 나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또 준비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강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새해에도 어차피 시장의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는 경기 회복이고, 그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재정 정책의 어떤 드라이브, 그게 바로 인프라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대건설기계가 하고 있는 건설 제조 장비, 중장비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 밥캣, 그리고 진성 TC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경기 민감주로서 나름대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바닥권에 있지만 최근에 이제 단기 추세는 서서히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정배열이 이제 지금 완성이 좀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직전에 이제 여기 이 단기 고점 부근 4만 원짜리에서 차익 매물을 한번 막고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4만 원을 뚫었을 경우에는 제법 강한 상승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포인트를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네. 있고 동종의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38,0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만 원을 만약에 뚫어낸다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42,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3,5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브 원샷 한끼 종목으로는 이 현대건설기계 편입하셨네요. 오늘 총 2종목 편입하셨고요. 그럼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내일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